간병인보험 개정 이후 이제 가입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아직 됩니다. 다만 모르면 손해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의 답안지를 알려주는 보험 1타 강사 보험빨간펜 지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까지 오늘 영상은 온 가족을 위한 필수 시청 영상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보험빨간펜 채널을 통해 간병인 보험 가입 문의를 끊임없이 주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간병인 보험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간병인 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도 준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간병인 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내용들만 정리해서 이 영상 하나에 모두 담아봤습니다. 간병인 보험이란 무엇인지, 보험사는 어디로 선택해야 하는지, 보험료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입 시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다른 영상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실질적인 꿀팁들만 모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만큼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온 가족 다 함께 시청하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수혜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신다면 간병인 보험에 대해 답답하고 가려웠던 부분들이 모두 시원하게 해소되실 겁니다. 모두 집중해주세요. 집중! 먼저 간병인 보험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간병인 보험은 크게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간병인 지원 일당은 보험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보내주는 방식의 보험입니다. 보험사가 간병인을 직접 지원해주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걱정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직접 간병인을 알아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간병인 사용일당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원일당이 사람을 직접 보내주는 방식이었다면 이 사용일당은 간병인이 필요할 때 직접 간병인을 고용해서 사용하고 그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또한 간병인 업체나 간병인 중개 어플을 통해 가족분들이 간병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가족 간병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병인 보험의 두 가지 유형을 먼저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사람을 직접 지원해주는 간병인 지원보험이든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간병인 사용보험이든 둘 중 하나는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간병인 지원보험의 경우에는 가족 간병이 불가능하고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자연스럽게 간병인 사용보험에 대한 문의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40세 여성분이 간병인 지원 일당을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갱신 예시표를 확인해보면 가입 당시에는 월보험료가 15,964원이었지만 15년 경과 시 33,362원까지 올라가고 30년 경과 시엔 76,835원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간병인 사용일당은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납입 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잘 납입하시면 그 후에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90세, 100세까지 내가 설정해 놓은 만기까지 보장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간병인 사용일당은 크게 표준형과 체증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표준형은 내가 가입한 보장 금액이 만기까지 동일하게 지급받는 구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1일당 15만 원씩 받기로 했다면 90세 만기든 100세 만기든 내가 설정해 놓은 만기까지 15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을 받게 됩니다. 반면 체증형은 처음에 설정한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1일당 15만 원씩 받도록 설정을 했다면 15만 원 기준으로 5년 뒤에는 20%가 인상된 18만 원, 10년 뒤에는 30%가 인상된 22만 5천 원으로 20년 뒤에는 100%가 인상된 30만 원으로 보장 금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40세 여성 상해급수 1급 기준으로 20년 납 90세 만기로 설정을 했을 때 간병인 사용일당 표준형은 월 25,690원, 간병인 사용일당 체증형은 월 48,800원으로 나왔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특약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간병인 사용일당 요양병원 제외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했을 경우 1일당 15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병인 사용일당 요양병원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면 1일당 5만 원씩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일당입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사설 간병인 사용이 안 됩니다.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처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1일당 7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조금 더 설명드려보자면 보호자 또는 개인 간병인 없이도 병원 자체의 간호 인력이 환자에게 전문적인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내면 보험 빨간펜 지원쌤이 아니죠.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때 나는 보험료만 비교해서 결정했어요 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간병인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모두 지금부터는 꼭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병인 보험은 단순히 보험료만 비교해서는 안 되고 약관 내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간병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주요 회사의 약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조 보험금 지급 사유를 보면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양병원에서도 내가 해당되는 질병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계속 받아야지만 간병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번엔 두 번째 약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적인 치료라는 문구 자체가 없죠.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어떤 약관이 보상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 이 두 가지 약관을 비교했을 때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난다면 비록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가 약관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보험료 차이가 얼마 안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가 없는 제한이 없는 약관을 가진 회사로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통해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9월에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암 입원일당에도 이처럼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분들이 가입 후 암으로 입원했을 때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좀 해라 라고 했고, 법원 판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상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 기준을 이처럼 정리했습니다. 암으로 인한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 치료 등 직접적인 치료라고 인정이 된 치료들이 있지만 면역력 강화 치료, 그리고 암이나 암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에 대한 치료,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는 직접적인 치료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 가입하는 간병인 보험도 이처럼 보장을 받는 시점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단순히 보험료만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고 고객 입장에서 보험을 설계해주는 담당자인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보험 빨간펜 시청자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민하실 만큼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보험료를 할인받고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실 때 생각보다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가입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정말 많더라고요. 이 내용은 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꼭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상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고지 의무, 즉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입니다. 고지 의무란 내가 과거에 아팠거나 병원에 다녀왔던 이력들을 보험사에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보험을 준비하다 보면 아니 이런 병력까지 꼭 말씀드려야 하나요? 한 번쯤 이런 질문들 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좋은 보험일수록 심사 기준은 더 까다롭고 가입 문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녀왔던 병원 이력들을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위험을 더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그 결과 보험료는 오히려 더 저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체 보험 상품의 고지 의무는 3개월 이내에 병원 이력,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 이력,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그리고 동일한 질병으로 7일 이상 치료나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이렇게까지만 병력 사항을 봤었는데요. 요즘 최신 트렌드의 상품들은 더 길게 6년에서 10년 이내에 입원 수술 또는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이력까지 체크하는 상품들이 생겼고요. 그만큼 병원 이력을 얼마나 잘 고지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건강체의 고지 의무를 5년까지만 물어봤었지만 입원과 수술 그리고 중대질병까지 더 길게 본다면 당연히 보험료는 더 저렴해지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 안에 단순 검사 받느라 하루 입원한 적이 있어요. 저는 7년 전에 대장용종 제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럴 때 무조건 불리하다 혹은 가입이 안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최근 많은 보험사들이 10년 고지형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회사마다 인수를 해주는 인수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인수 조건이 예전보다 더 유연해진 회사도 있고 반대로 인수 조건이 조금 타이트한 회사도 있는데요. 원래 이 건강고지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약 5년 이내 건강검진 중 대장용종을 제거한 이력이 있으면 해당 부위에 대해서 부담보가 잡히거나 그리고 6년에서 10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하나라도 있으면 아예 보험 심사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보험사들이 10년 고지형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부담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인수가 가능한 회사들도 있고 이렇게 6년에서 10년 이내의 병력을 예외 질환으로 운영을 해서 인수를 해주는 회사도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매 월마다 인수 조건이 조금씩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보험 빨간펜 상품 분석팀에서 매 월마다 변경되는 인수 조건들을 타이트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내가 병력이 있어도 최대한 저렴한 건강고지형이나 표준체 보험 혹은 나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가입하는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병원 이력이 경증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험료를 비교적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초경증 유병자 보험 같은 선택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은 회사마다 인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인수 조건들을 하나하나 비교하고 꼼꼼히 분석해 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를 통해 가입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렇게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초경증 유병자 보험이 가장 저렴한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유병자 보험 중에는 입원이나 수술 이력을 아예 따지지 않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과거 병력은 거의 안 볼게요 라는 의미인 만큼 가입은 훨씬 유연하지만 그만큼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보험을 준비하실 때도 상품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분석을 해주고 병원 이력을 귀찮을 정도로 꼼꼼하게 물어보는지 단순 가입이 아니라 인수 가능성과 보험료까지 함께 고민해 주는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정도는 아실 수 있어야 하는데요. 병원 이력을 세세하게 물어보는 담당자일수록 인수 조건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신호구나. 인수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보험료는 오히려 저렴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병인 보험 가입 시 꼭 체크하셔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양병원입니다. 앞서 설계안에서 보셨듯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만 원으로 요양병원은 가입 금액이 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입원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181일 이상 특약입니다. 내가 1년 중에 180일 동안 간병인을 사용했다면 이후 남은 180일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81일 이상 보장이 가능한 특약을 추가해 두시면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을 제외하고 모든 병원에서 최대 365일까지 간병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입원 가능성을 생각하신다면 이 특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셔도 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설계 시 포함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간병인 사용금액 한도입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내가 만약에 간병인을 고용을 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에 따라 보장 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간병인을 사용하면 1일당 15만 원씩 나오게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 내가 지출한 간병비가 7만 원 이하라면 50%인 7만 5천 원만 지급을 하고요. 간병인 사용 지출 금액이 7만 원 이상일 때 100%인 15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일당 얼마 보장되나요만 보고 무작정 가입을 해버리면 막상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순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보험금을 받으실 때 정말 마음 아픈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간병인 사용 시간입니다. 간병인 보험은 1일 기준으로 간병인을 8시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루에 7시간만 간병인을 이용했다면 보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 100점짜리 간병인 보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총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보험을 보는 눈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트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런 내용 나만 알기엔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항상 이렇게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보험 지식들 계속해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유익한 보험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빨간펜 채널에서는 복잡한 보험을 쉽게 풀어서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분석하여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은 가족력, 생활습관, 직업, 직무에 따라 설계안이 모두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맞춤 플랜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다, 상담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 빨간펜 검색하셔서 연락주세요. 복잡한 보험 쉽게 풀어서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보험 빨간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쉽고 유익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보험의 답안지를 알려주는 보험 1타 강사 보험 빨간펜 지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